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주제 담아 우리의 일자리는 지금 안전한가요? 의 진행자 이건희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의 일자리는 지금 안전한가요? 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노동 환경, 일자리 문제에 대한 각자의 문제인식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 주제 담화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시 대표로 나오신 대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김두현 의원님, 일자리 노동정책과의 권호상 과장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일자리 노동정책과장 권호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예, 안녕하세요. 네, 음소거 해제가 안 됐습니다. 해제했는데, 예. 들립니까? 예. 네, 들립니다. 예. 수성구의 사회복지위원회 김두현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공공기관과 대학을 대표해서 네, 한국감정원 김영무 대리님, 대구시 협동조합지원센터의 유기리 센터장님, 경북대 경제학과 엄창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시민을 대표해서 나오신 대구 청년유니언 공희정 국장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계신 누리라 프로젝트 신대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다양한 영역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대가 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께 조금씩 다른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먼저 시민 대표로 나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개인 소개와 함께 코로나19를 겪으며 개인이 겪은 일자리 어려움, 문제점 등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대구 청년 유니온 공희정 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청년 유니온 사무국장 공의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일하는 곳이, 바로 발언하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일하는 곳이 대구 청년 유니온이다 보니까 대구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노동 상담 전화나 주위 지인들의 일 경험을 전해드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축소되고 취업이 힘든 것도 맞지만 그 이전부터 지역의 일자리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퇴사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네, 제가 이번에 3가지 크게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첫째는 노동법의 테두리를 교모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최근에 한 노동 상담을 예시로 들면 새로 취업을 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채용 공고 시 근로조건과 다르게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에 원래 받기로 한 상여금을 없애는 등 없애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법의 테두리를 교모하게 빠져나가는 꼼수인 거죠. 두 번째 사례는 노동법 자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퇴직금을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여 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는 위법으로 과거에 많이 쓰는 수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 청년이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하자 이 업계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면서
문제 제기를 한 사원을 문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열악한 노동 환경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는 얼마 전 제 지인의 얘기인데요.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타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지 3개월 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의 체계가 잡혀있지도 않고 업무 강도가 높아서 계속되는 야근에 시달리면서도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아주 조금 높은 수준이었고요. 그 직장 내에서도 5, 6년차 직원 아래로는 연차가 쌓인 직원이 없었고 다들 1, 2년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로 대구 지역의 모든 일자리가 좋지 않다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이 현실이며 최소한의 기준도 지켜지지 않았을 때 위와 같은 사례를 겪은 청년들은 퇴사를 결심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취업을 희망하게 됩니다. 이는 곧 대구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최근 8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보면 올해 2분기 대구는 전분기 대비 4,900명의 순유출이 있었고 이 중 20대가 1,36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청년층의 이탈은 일자리의 절대적 양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질 좋은 일자리 부족의 문제도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 청년유니온 공희정 국장님께서 일자리 노동 환경의 문제,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신대신 대표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구에서 주로 자료집 제작이나 워크숍 기획하고 청년들이랑 이렇게 자조 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심재신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일자리의 어려움, 경험, 문제점 등을 좀 나누면 여기 이제 의원님도 계시는데 수성구에 제가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 코디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구청 입장도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이제 사업 자체가 좀 많이 연기되거나 진행이 불투명해져서 주민들을 뭔가 함께 만나고 일해야 되는 업무 특성상 좀 효율이 떨어지고 좀 제가 이제 활동하기로 한 그런 내용 자체가 많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1월에서 3월의 경우에는 이제 활동 특성상 좀 돈을 이제 벌 수 있는 업무? 뭐라 해야 되나? 예산 사업 같은 게 이제 아무래도 가을이나 이제 좀 상반기 말, 하반기 말 이쪽에 좀 밀려 있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친구에게 그때는 좀 돈을 빌렸어야 했어요. 그래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이 좀 어렵지 않나. 결국 물론 제가 선택한 일인데 프리랜서나 활동가라는 어떤 삶의 모양을 선택한 게 결국 자신의 어떤 정체성, 자아 실현의 선택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닥치면서 결국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잘못된 것일까 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하던 일을 과외를 부탁받아서 하게 된다거나 프리랜서로서의 길을 포기하고 다른 이제 자기가 좀 외부의 어떤 안 좋은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대책 없이 좀 길을 잃거나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등 삶의 모양이 좀 크게 바뀌어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는 물론 이제 제가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이 활동가에 가까운 프리랜서들이 많은데요. 어떤 전문적인 기술로서 이제 예를 들면 시각 디자인이나 이런 분도 계시지만은 주민이나 이제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과 함께 협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지역사회에 저는 윤활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 이제 이런 윤활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생활의 충격이 더해지면 지역사회 여러 가지 좀 말썽이 생기지 않나.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특히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지역사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니까 네가 감당해야 될 거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개인 프리랜서들에게도 그들의 역량을 좀 지역사회에 이런 코로나 시대에 좀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재시인님께서 정말 본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이런 상황들을 잘 말씀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생계와 직접 연결이 되는 일자리에 있어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기에 안타깝고 빨리 다양한 개선책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엄창욱 교수님께서 개인 소개와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고용 형태, 일터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말 잘 들리나요? 교수님 음소거 해제, 네. 예. 다시 해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예. 이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게 비대면 사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주 하나의 어떤 새로운 노멀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사회가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좀 딱딱한 말투가 되는데 이게 경제학적으로는 제도가 유연근무제 이런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근로자의 근로 시간이라든지 작업 배치 이런 것들을 회사가 필요에 따라서 유연적으로 회사가 결정하는 제도 이런 것이 이제 유연근무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노동 시간과 작업 배치들이 이제 안정화되어 있었는데 이 비대면 사회가 점점 강화되면서 이제 근무 시간이 유연해지고 근무 장소가 자꾸 유연해지는 거죠. 유연해지다 보니까 이제 작업장 안에서의 어떤 사람들이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또 근무 시간도 지금 비대면 사회가 점점 강화되면서 근무 시간도 아주 유연하게 조정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이 보기에는 근로자 입장은 근로 시간에서 점점 불안해지고 노동권도 굉장히 취약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비대면이 점점 강화되면 될수록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이제 계약 관계가 과거에는 이제 집단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전부 개인으로 이제 접하게 되죠.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 그러다 보니까 너가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어떤 역량을 가지느냐 역량을 못 가지느냐 해서 고용 관행도 전부 1대1 대응 관계로 해서 이걸 뭐 경쟁적 조합주의라 그러는데 이제 전에는 단체 교섭권으로 단체가 이것을 자기가 좀 약하거나 말을 잘 못하거나 힘이 좀 없어도 그죠. 이제 같이 조합적인 접근이 가능했는데 지금 점점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비대면 사회라는 사회가 곧장 우리 사회 안에서 유연 근무제로 이렇게 건너가는 것이 좀 제가 생각해도 이상해요. 우리나라에도 한 2018년도에 저작년에 이게 제도가 좀 도입됐거든요. 도입되어서 노동자들의 저항이 워낙 강하니까 노동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근무 시간도 불안정해지니까 저항이 강하니까 대기업에서만 아주 전문직 쪽에서만 이게 이루어졌는데 점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비대면이라는 코로나의 아주 묘한 이유로 이제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1대1 관계로 자꾸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대면 사회가 어느덧 유연근무제라는 것으로 스르르 들어오면서 4차 산업혁명, 데이터,
뭐 디지털화 이런 이름을 걸고 사회가 이렇게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 노동 현장이 이 코로나라는 비대면도 있고 또 뭐 디지털 산업혁명 혹은 4차 산업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 그 사용자 측에서 노동 관행을 이런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우리 주제가 우리의 일자리가 안전하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방금 말한 대로 이름이 유연하다는 이유인데 이게 이제 노동 시간과 고용 조건이 점점 불안정해지는 방향으로 건너갑니다. 그 대신에 모두가 다 불안정하냐는 건 아니에요. 사용자와의 1대1 교섭에서 교섭권을 가지는 역량 있는 어떤 특정 집단은 훨씬 더 높은 보수라든가 더 강한 힘을 가지면서 계약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회에서는 이제 영역 집군에서는 점점 취약해지는 그런 형식으로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가는데 코로나라는 사건이 딱 땡기면서 이 비대면이라는 이름으로 노동 조건이 개별화되고 파편화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젊은 조금 전에 그 심재신 분께서도 공동체 사회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가는 이런 구조도 굉장히 중요한 구조인데 이것이 점점 부차적으로 전환되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사회가 어떤 중요한 협약을 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극복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동 유연화로서의 유연 근무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논의를 해봐야 될지 그런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유기리 센터장님께서 마찬가지로 개인 소개를 해주시고 코로나19 이후 협동조합의 고용 형태 변화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구협동조합 지원센터 유기리 센터장입니다. 저는 이제 협동조합과 관련한 곳에서 어떻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바로 어제였는데요. 대구시에 협동조합이 하나 설립된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 신고된 협동조합은 화물 운송 또는 퀵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입니다. 일명 플랫폼 협동조합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어떤 호황을 맞이한 곳이 운송, 물류 뭐 이런 영역이었지 싶은데 대구 지역에서 이런 운송, 물류를 하는 화물 퀵 서비스 하는 그 사람들의 지임료가 갑자기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지임료가 38만 원 정도를 일률적으로 내고 어떤 운송 같은 것을 맡아서 주선 사업을 하는 형식이었는데 지난 7월 10일경 대구 지역에 있는 이런 운송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수수료의 양식을 바꿔서 자기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내는 형식으로 처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물량은 상당히 늘어났는데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내다 보니까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저항하시는 분들끼리 집회도 하고 서명도 받고 이렇게 하다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새로운 플랫폼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보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고가 들어와서 앞으로 사업이 되면은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보자. 자기들 스스로 만든 협동조합은 우리는 수수료를 10% 정도에서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예는요. 우리 이제 협동조합도 하나의 사업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워진 그 협동조합 분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하는 그런 곳들인데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우리 반반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곳은 마술과 관련한 공연 기획을 하고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그 학교에 교육을 하는 그런 서비스, 교육 서비스를 하는 협동조합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로 집단 교육이나 이런 것을 거의 할 수가 없게 되면서 공연 기획 또는 공연 행사 또는 교육 모든 사업이 정지해야만 하는 뭐 그런 상태에 놓였었는데요. 우리 협동조합은 이제 전체적으로 비대면 온라인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협동조합 내부에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 동영상 촬영한 콘텐츠를 가지고 학교에서 마술 교육을 하거나 아니 집에서 아이들이 그 마술 교육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갖게 된 거죠. 이런 과정을 갖다 잘 준비한 것까지는 좋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새롭게 어떤 동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잘 적응하는 어떤 조합원이나 직원은 좀 더 창조력을 발휘하고 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상황에 대응해 나가는 협동조합 역할들을 할 수 있었는데 또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그 비대면 온라인 상에서의 자기 역할 뭐 어떤 촬영이라든가 편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계를 다루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공연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존에 공연을 하셨던 분인데 공연이 하나도 안 잡히면 그 다음에 이분은 회사 내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되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돼 있죠. 이런 현상들이 우리 협동조합 또는 사업체 내부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보고 많은 어떤 그 고용의 전환들이 일어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많은 어떤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 협동조합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김규현 의원님에게 그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해진 일자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실 텐데요. 그리고 간단한 자기소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규현 의원입니다. 예, 좀 전에 우리 심재신 님이 그 도시재생 그 지원센터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과의 만남 그리고 사업의 진행 이런 것들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예산이 집행이 돼야지 이제 이 일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데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코로나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실제로 이제 각 지원 기관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현실적으로 이제 겪게 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해지는 일자리 또는 그 줄어드는 일자리가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그 1,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은 청년 일자리가 1분기에만 약 6만여 개 가량 사라졌다라고 이제 통계청이 오늘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코로나19로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약 그 27만 명 가량이 줄어들면서 2009년 이후에 처음으로 5개월 연속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주로 줄어드는 일자리는 이제 여성 일자리가 남성 일자리보다 1.8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보다 아무래도 이제 취약한 그 여성들의 일자리, 여성들이 주로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식당이나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청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를 졸업하거나 그만두고 일자리를 못 구하거나 다른 이유로 일하지 않는 청년층이 약 166만 명에 이르고 있고, 이 가운데 약 40만 명은 그냥 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2007년 이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현재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렵고,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의욕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게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일자리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 여러 가지 노력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는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든지 고용 장려금이 보다 더 현실적으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데 대한 장려 인센티브를 보다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이 비대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좀 나와야 된다.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빅데이터로 서울시 도시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 청년 일자리가 약 450개 정도 새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오늘 뉴스를 보면 나오는데,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비대면 일자리 또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들을 조금 많이 이제 창출을 해야 된다. 이런 자리에 청년들이 우선적으로 배려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에 이제 집중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예정인 그린 뉴딜 사업에도 이런 청년 일자리가 많이 좀 배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 안정망,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에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 안정망도 함께 일에 고려돼야 된다. 청년 주택이라든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면서 기본적으로 자기의 최저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저번에 이제 얘기했던 이 프리랜서라든지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스스로의 자활력 그리고 스스로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사용고용 협동조합입니까? 지난번에 말씀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설립 노력도 함께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전에 우리 유기 센터장님께서 얘기했던 플랫폼 협동조합이랄까 이런 스스로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노력도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권호상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지금 마무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 3, 4분 정도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구시 일자리 노동정책과장 권호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전해진 일자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코로나는 지금 우리 일상을 지금 바꾸고 있고 또 사회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일자리 관련 통계를 보면 신천지로 인해서 대구가 코로나로 한참 어려움을 겪고 있던 3,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9만 명 정도 일자리가 감소되었다가 코로나가 호전되면서 점차 나아져서 7월 고용 통계에서는 3만 5천 명 정도 감소로 나타나서 고용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은 최근에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다시 취업자 수의 큰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피해를 많이 입은 일자리는 우리 시의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업, 그리고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분야에서 피해가 컸고, 또 소매업, 그다음 숙박업, 음식업, 학원, 여행업, 그리고 전기, 운수, 통신업 등 각종 서비스업에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청년청 지업자 수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안해진 고용 상황을 네, 과장님 음소거 해제, 네, 음소거 해제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불안해진 그 고용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소상공인 특별 지원 사업이라든지 무급휴직자, 특고 프리랜서 지원 사업 등 공공에서의 역할이 있었지만은 코로나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16,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구형 희망 일자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저는 우선 사회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구도 실업급여 신청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노동시장을 보면 아직도 4대 보험 가입률이 전국 대비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지만은 지원 기간 연장 등 해서 하반기에 정부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네, 죄송하지만 한 1분 정도로 네, 마무리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 간의 상생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노사가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저희 시도 도울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 디지털 시대로 발전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제품 개발 등의 기업의 선제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미래 산업 환경에 적응할 수도 있고 일자리 안정, 일자리 지키기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는 미래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대구형 상생 일자리 모델 발굴을 위해서 노, 사, 민, 정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것들이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노동 환경과 일자리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주제 담화를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 순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온라인 협업 테이블이 진행되고요. 대구 시민들이 직접 제기한 문제들을 11개의 의제로 발굴해서 실제적으로 방안을 찾고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랜딩 페이지나 현재 유튜브의 댓글창을 보시면 링크가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하나의 주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을 맡은 대구 청년 유니온 이건희였고요. 모두들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재신님도 한번. (2020년) 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의 꽃은 온라인 협업 테이블 시간입니다. 시민과 대구시, 공공기관이 함께 모였습니다. 각계 각층에서 제안해주신 다양한 문제들을 지난 몇 개월 동안 함께 모으고 가다듬었습니다. 2020년 대구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이 선정한 11가지 지역문제와 그 해결 방법을 위해 함께 뜻과 마음을 모아주세요. 실시간으로 진행될 화상회의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답니다. 궁금한 내용,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전달해드릴 테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이제 온라인 협업 테이블이 시작됩니다. 원하시는 의제 테이블에 접속해주세요.
청년 사진관은 이력서 증명 사진 촬영 및 인화를 지원하고 민간 협력 단체가 연계를 통해 청년 인재의 안정적 사회 지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방송국 확산 의제는 재난 상황에서도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을 단위의 방송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의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발생한 교육 정보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재난 이후 사회적 고용 의제는 재난에 따른 경기 침체 속에서 사업 고용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청년 사회 혁신가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도시근교형 갭이어 프로젝트, 청년 진로 탐색, 활동 지원 및 도농 상생 의제는 대구 근교의 공간과 공동체, 문화기획, 마을재생, 농촌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